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부린 여러분들. 오늘은 등기법 요항특강 두 번째 시간 권리의 등기 절차 중에서도 소유권 이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강의 중에서 또 제가 한 문제 콕 집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토픽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주요한 특징부터 알고 가셔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건 항상 주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종전 소유자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와 다른 점이죠. 다른 거는 다 부기 등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절차만은 무조건 주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실 때 보면 세부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 중요한 게 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할 거냐? 저는 종류별로 일단 6가지로 묶어봤어요. 6가지로 묶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한 달 전에 꼭 봐야 될 거 2가지만 꼽으라면 일단 상속, 유증, 그리고 수용을 통한 이전 등기의 경우와 신탁 등기가 있겠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요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핫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에서 원칙이 뭡니까? 상속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요 원칙 하나만 가지고도 30일의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수인의 상속인이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30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30일의 시험이 이렇게 나왔네요.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사실 방금 배웠던 원칙에 해당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이게 민법 문제야? 등기법 문제야?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갑을병 나오는데 벌써 가슴이 갑갑해지면서 이해도 안 돼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여백에다가 갑을병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이해해보시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저도 여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팔고 나서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피상속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피상속인에게는 아끼는 아들일 병이 있었어요. 병이 그러면 상속인이 되겠죠. 이때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이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원칙에 해당하는 문장 맞죠? 그러면 계속해서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인 30회 기출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지지만 만약에 일부가 일부에 대해서만 아니면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만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네 것만 챙기게? 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기서 절대 안 틀리죠. 이번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유증의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와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일단 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이 단독 신청이었지만 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공동 신청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느냐? 등기 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 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원칙으로서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아무 상관없이 불문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물건 변동의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언제 물건이 변동하죠? 피상속인이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시점에 상속 개시가 되고 그때 바로 물건이 변동합니다. 반면에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한 때에 물건이 변동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고 24회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맞는 문장인데 이게 그냥 딱 읽어보면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등기를 우리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죠. 1번 등기에 뭐가 있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을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던 우리의 피상속인, 즉 유증자가 여기에 보존 등기를 하셨겠죠. 그럼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상속 등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속인은 등기 의무자지 권리자가 아니죠. 그러면 권리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있어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전 등기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거겠죠. 그럼 이때 권리자인 수증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 파트는 시험에서 신청자가 누군지 그리고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 제가 적어드리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공부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 명의로 네모 부동산의 소유권 네모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라고 해놨는데 이 네모 파트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인지가 바뀌어요.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되어 있지도 않은 부동산인데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데 수용을 원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 권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어때요? 그냥 신청만 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겠죠. 촉탁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 말소 여부에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유권 관련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에 관련해서는 직권 말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용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또 예외가 발생해요.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수용 개시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수용 개시가 됐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수용이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수용 개시일이 있은 후에 등기를 했다면 이미 수용이 일어났으니까 의미 없는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말소하는 게 맞겠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예외는 원래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에 있어서는 직권 말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요즘에 요게 핫하거든요. 기출문제 계속해서 보실게요. 제가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핫하냐? 30회, 31회 기출문제 계속 나왔어요. 등기관은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죠. 신탁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오늘 강의에서 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촉이 오는 부분이 바로 이 신탁 등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에서 왜 시험에 나올 것 같으냐? 사실 제가 꼭 나오겠다 얘기를 안 해도 기존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단독 신청 26회, 29회 기출문제 나왔고요. 동시 신청, 일괄 신청 26회 기출에 또 같이 나왔고 순위 번호 이어서 27회 또 냈어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 31회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촉이 온다 하는 부분은 이 대위 신청과 말소 등기 부분을 비교해서 바꿔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불인이라면 이제는 기출문제 트렌드를 조금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작년에 대위 신청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올해도 물어볼 때는 순순히 이 문장 하나로 물어보지 않아요. 조금 변형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30일의 시험에서 대위 신청에 관해서 그냥 단순하게 수탁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 신청하여 신청 가능하다라고 물어봤다면 올해는 이 말소 등기하고 조금 섞어서 내지 않겠어요?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요거를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계속해서 보실게요. 26회, 29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탁 등기의 단독 신청에 관한 문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출문제 26회 기출이에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시 신청 또는 일괄 신청에 대한 얘기죠.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